선진국의 문턱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인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부정선거는 이제 흔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도 흔한 게 부정선거다. 다만 당당하게 드러내고 물러나는 것은 어렵다. 용의 꼬리가 되면 희망이 있지만 뱀꼬리에 붙어서는 좀 한심하다. 미국과 동맹으로 현재의 국력이 되었으며 중국에 줄을 섰으면 북한 꼴이 났을 것이다. 이승만에 대한 평가 요점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다. 첫째, 1919년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신채호의 비난이다. 이 논쟁을 따지기는 구차하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승만은 미국에 줄을 선 것이다. 중국 상해에 있어봤자 장개성의 꼬붕이 되는 길이다. 가장 강한 국가에 줄을 서서 지금처럼 잘 살게 된 것이다. 거의 식민지였던 중국에 줄 서봐야 거지에게 콩나물 빼먹는 꼴이 날 것이다. 소련군 대위였던 김일성은 자동 러시아에 줄을 선 셈이 되었다. 두 번째로 김구의 암살과 관련된 음모론이 있다. 음모론은 또 다른 음모론을 낳게 마련이다. 1945년 해방 이후에 중국의 상황은 모택동의 엄청난 인기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당시 모택동의 게릴라 전술, 빨치산 전술은 매혹 그 자체였다. 소련은 공산화에 성공하고 스탈린은 빠르게 한국을 공산화하려고 했다. 반면에 미국은 국제법 절차에 따라 움직였다. 소련군 대위 김일성은 스탈린의 승인을 받고 전쟁 준비에 몰두했다. 이런 큰 행사에는 반드시 철저한 사전 준비가 있게 마련이다. 1946년 대구 사태, 47년 제주 4.3 항쟁, 48년 여순난동과 지리산 빨치산은 그대로 중국의 빨치산 전술을 모방해서 민중을 선동한 것이다. 국회 프락치 사건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노렸고 김구는 북한의 통일 전술에 유도된 것이었다. 당시 김구는 아직도 장개석의 지시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한미 상위 방위 조약에 대한 것이다. 한국 전쟁 중에 체결된 한미 동맹은 한마디로 극적이다. 카이로 선언의 말처럼 우리나라는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것이다. 해방 후 5년 만에 한국전쟁이 터지고 휴전협정 중에는 당사자 축에도 끼지 못했고 그야말로 총알밭이 점령지로 전락할 것만 같은 벼랑과 같은 상황에서 반공포로를 석방해 휴전을 방해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체결된 한미 동맹은 그야말로 지렁이가 용으로 승천하는 기회를 잡은 것이었다. 그 지속적인 경제 원조로 정상국가로 생기를 회복하고 박정희의 한일 청권을 마지물로 선진국으로의 이륙이 가능해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승만이 아니더라도 미국은 다른 사람은 대체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력으로 움직인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많은 역사가 이를 입증한다. 1943년 카이로 선언 전에 장개석에게 임시정부 요인들이 몰려가서 한국 독립을 주장했다는 자부심 긍지보다는 그 카이로 선언, 얄타 회담, 포츠담 선언, 모스크바 삼상회의 등 이 모든 국제회의를 꿰뚫고 마지막으로 국가를 건설하는 힘이 미국의 메가더 장군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앞서서 접근했던 이승만의 넘사벽 역량과 하와이라는 태평양의 한 섬에서 컴퓨터도 없던 시절에 국제사회를 정확히 읽어낸 이승만의 그 끊임없는 그 열정에 깊은 감탄이 앞선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